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개그맨 출신 소방사 박영규입니다. 안전바를 잡고 기마 자세로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예, 이렇게 누워 계세요. 네, 이렇게 문 열다가 밖으로 발 내밀었다가 추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이거 제가 말하면서도 이 콘텐츠 정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뭔가 땅이 흔들린다, 건물이 흔들린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바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일단 절대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을 할 때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이러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죠. 누워 있으라고 했죠. 네네.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석에 최대한 사각지대로 가서 가방이 있으면 좋아요. 가방으로 머리를 감싸매고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방이 없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있고요. 그리고 요때 아까 말했던 그 기마 자세, 안전바 잡고 저희가 다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부리고 있는 게 그 추락 사고나 지진 사태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안전바가 여러분들 이거 공간 방해되게 왜 있지 싶으셨죠?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리면 안 되죠. 항상 말하지만 승강로를 여는 순간 바로 이제 숨과 함께 하이패스가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일단 뭐 흔들리고 있더라도 1층까지는 내려가서. 그렇죠. 최대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119 바로 전화, 그리고 승강기 번호, 승강기 번호만 말하는 순간 검색하면은 저희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소방 그 출동대들한테 주소 웹패드로 바로 뜨거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게 오피스텔 복도층에 맞게 엘리베이터가 섰다, 이게 열린 상황이면은 정말 드문데, 그러면은 얼른 나가가지고 그 대피로 계단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그런 층층마다 딱 쓰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승강로 때 문이 열리기 때문에 섣불리 나갔다가 추락사고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구석에서 가방을 위로 올리고 가만히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에 산소가 부족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경우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연돌 효과라는 게 일어나는데,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제 공기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잖아요. 일단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굉장히 엘리베이터 안에 온도가 올라가요. 밑에 있는 그 뜨거웠던 기운들이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공기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그 실내 공간은 응축되기 때문에 더 뜨거워져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한방 통닭구이 같은 거 있죠. 그 정도 온도 속에 저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화염을 당하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화재 시에 탔다가는 큰일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식사고 위험이 있죠. 탄소는 부족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연가스가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화재 사고에 사람이 주로 이렇게 불에 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질식사고인데, 화재 연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위험해요. 한 모금만 먹어도 살아도 산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아예 정신적인 뇌 자체를 못 쓰는 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화재 때 절대 타지 말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무조건 계단. 그러면 이제 영상이 이제 주로 재단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도 보고 또 교육재단 선생님, 그리고 이 채널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채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들한테 한마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절대 뛰면 안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냥 타자마자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핸드폰 같은 거 보지 말고요. 그리고 문이 다 안 열렸는데 확 뛰어나가거나, 그리고 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뛰어들어서 또 넘어져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출동을 나갔던 사례입니다. 어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가 뛰어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이 아이가 깨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전사고는 특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저희도 출동해서 나가서 보면 너무 어이없게 정말 신체 불구가 되시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들을 너무 쉽게 접하니까 제 3자 입장에서 저희는 나가서 처음 보는 분인데도 너무 허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꼭 명심하세요. 엄마 손잡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좀 안전교육이 좀 의무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좀 재단에서도 조금 가끔 연례 행사 중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기적으로 꼭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론에만 많이 나오지 않지 정말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다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뭐 심지어 뭐 또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학교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좀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피난기구 사용법을 좀 많이 다들 평소에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르세요. 맞아요. 항상 유일하게 아는 게 뭐 비상구 정도? 비상구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근데 실제로 화재 사고나 지진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비상구보다는 저는 딱 두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완강기랑 구조대입니다. 첫 번째는 완강기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회자님이나 여기 계신 뭐 스태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과반수 이상이 모를 것 같아요. 글씨는 봤습니다. 글씨는 안 봤죠. 이게 문제예요. 화재 사고가 났어요. 29층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그리고 지금 불은 막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29층을 아래로 뛰어 내려간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서 화재 연기가 올라오고, 뭐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해야 될 거는 구조대랑 완강기인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나도 문제지만 내 자녀를 내가 채운 다음에 빨리 내려보내야 되는데 모르면 이거는 부모님으로서도 내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어떤 당연한 의무 아니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을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이 완강기라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나 우리 이런 오피스텔 동에 이게 꼭 거의 매 층마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다 준비해 왔어요. 준비성이 정말 철저한 공무원이죠. 예. 자, 이게 제가 준비해 왔는데 완강기는 이렇게 창문 가까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완강기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쭉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강기 요렇게 세트. 이 통 안에 요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으면 요 노란색 이 노란색이 바로 이게 2로 뒤집어 쓰고 겨드랑이 사이에 끼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끼고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로프를 매달아 놓고 29층에서 1층까지 그 밧줄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살려면 이게 최고입니다. 가장 설치도 쉽고 사용도 가장 간단해요. 완강기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조대. 얘도 이제 뭐 창가 틀이나 비상구 옆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요렇게 있거든요. 구조대. 예, 보통 요렇게 구조대 있는데 자, 이 구조대는 이제 긴 천인데요.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끄럼틀처럼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9층 같은 고층은 힘들지만 한 10층 미만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뭐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2층, 13층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뭐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질식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없이 안전하게 이걸 타고 주민들이 쭉쭉쭉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거예요. 펼치기만 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는 저희 119에서 밑에 저희가 큰 보호트를 깔아주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뭐 인명사고 없이 한 100명 이상의 인원을 구출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완강기는 봤는데 오늘 구조대는 또 처음이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대. 정말 이런 사용법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된 게 혹시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119 소방청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예요. 이런 거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완강기랑 구조대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뭐 우왕좌왕 하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도 사망 위험이 높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즉시 그냥 사망이라고 본다면 그 상황에서는 평소에 얼마나 부모로서 또 자녀한테 교육을 이런 안전 기구, 피난기구 사용법을 잘 습득하고 있었고 교육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저도 바로 오늘 찾아서 시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자녀를 살립시다. 캠페인 같아요? 그럼요. 예.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사실 오늘 준비한 거는 엘리베이터 사고에 관련돼서는 오늘 저희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충분히 뭐 엘리베이터 사고에는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름철이 곧 다가올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여름철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피서. 그렇죠. 정확했어요. 역시 방송 경력 베테랑의 과장님이시라 바로 다르시네요. 여름철에 피서를 가시는데 실제로 저희는 항상
사고 현장에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론으로 보는 거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사건 사고 그리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여름철, 특히 물놀이 정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물놀이 사고에 왜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중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놀이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요, 물을 많이 먹거나 수영 중에 호흡이 곤란이 오면서 심정지라는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근데 4분 동안 저희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병원까지 이송을 하는데 4분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조금 정확하게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물놀이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다라는 거는 99.9%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족분들이, 유가족분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세요. 살 수 있는 거죠. 뭐 저희 딸, 저희 아들, 저희 부모님 살 수 있는 거죠 하시는데, 저희는 대답을, 팩트를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놀이 때 심정지가 오면 살 확률은 없다라고 꼭 아셨으면.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해도 안 되나요? 사실상 심폐소생술로도 한계가 있는데, 목숨은 살더라도 이미 뇌에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의 절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은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치고 뭐 불구가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올 여름을 재밌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영규 또 소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엘리베이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5분 아이와 함께하세요.